네요. 벌써 저희가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종목 어떤 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IA. 네, IA.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05원에 네. 20%. 비중 20% 담으셨어요? 예, 예. 큰 종목 아닌데 어떻게 접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어떤 전문가님이 네. 1100원 선에서는 사도 괜찮겠다 그런 이제 말을 들어가지고 네. 전력 가보셨어요? 반도체니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또 검토해 보니까. 공부해 보셨고 추천도 받았고 근데 지금 예. 들고 계신 구간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격대 보니까요. 현재가 보니까 사시고 나서는 쭉 밀린 거 맞으시죠? 예. 네. 하고 나서 계속 한 번 산 가격까지 올라왔었는데 예. 그냥 놔뒀죠. 시간이 많이 가다 오른 보니까 것도 시장도 안 아니고 좋아졌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랬더니 이렇게 흘러내리네요. 800원 초반대 보시니까 또 얼마나 신저가 보시면서 가슴을 쓸어내셨을까 싶은데 가장 궁금한 점 어떤 점이세요? 이게 이제 원래는 데포트에서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다른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중이 높아진 거죠. 비중이 높아져서 부담이 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그냥 네. 놔두면 네. 올랐지 아니면 200원, 300원까지 또 떨어지는 건지 네네. 그것도 알고 싶고.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있다라는 거 감안해가지고 저희 채택글 전문가님과 함께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질문 주세요. 예, 예. 네,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채택글 전문가님 바로 받아주세요. 네, 우리 IA 얘를 내가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인가 그러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이제 주주 구성 아니면 얘 매출액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방향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김동진 외에 4명이서 8%예요. 대주주가 8%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딱딱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 그럼 개인들끼리 모아가지고 경영진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하는 회사는 하는 일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전력 반도체 좋은 얘기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좋아요. 그러면 얘 매출액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매출액 보니까 600억, 500억, 800억, 작년에 그래도 조금 늘리면서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 이렇게 500억, 600억, 요런 애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잘못될 수가 있어요. 거래처 하나 딱 삐까닥 나버리면, 뭐랄까, 돈 벌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 이 IT 관련된 애들이 막 바이오 한다, 뭐 한다 엮여가지고 작업해놓고 어느 날 보면 회사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애들 대부분 보면은 대주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아주 5, 600억대예요. 그런 애들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제가 담보해 드릴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특히 이제는 우리 이제 금리 올라가게 되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좀비 기업들 많이 문제될 거다. 미국의 굉장히 큰 무슨 화장품 회사 파산 신청했잖아요, 어제. 그만큼 굉장히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가 이제는 파산하면서 자꾸 이러한 것들이 도미노 형태로 나아가니까 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일단 지금 겉으로 났을 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기술적으로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한 일주일 동안 20% 빠졌는데 그럼 얘만 그러냐? 대한민국 다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하락은 어찌 보면 또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얘가 950원 그 위에서 거의 그 매물대가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못 올라간다라는 거지. 결국 얘가 이 밑에서 이제 매물이 쌓여져 가야 돼요. 여기를 지지해 주면서 여기 매물이 이제 쌓여져 가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61평까지는 또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긍정적인 요인은 오늘같이 아침에 패대기 치는 장에 어제의 저점을 안겠다라는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걸 지키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얘가 여기서 지켜주게 되면은 일단은 어제의 고점 898원? 예, 여기까지는 일정 부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매수가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잘 보시면 거의 뭐 3주 동안 횡보했죠. 그럼 여기서 매물이 쌓여져.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제발만 와나 본전되면 팔고 싶어 하는 가격대가 950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20%니까 여기다 또 비중을 담고 그러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반도체라든가 이 전장 부품이 이쪽으로는 왜 이렇게 하락하지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인다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아마 크게 효자 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반항을 무지하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런 섹터는 제가 봤을 때 가긴 갈 텐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삼성전자 눌리는 거 봐봐요. 오늘 비차익 쪽에서 매도 나왔는데 거의 90%가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예요. 그만큼 삼성전자 잡아버리니까 그쪽에서의 분위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종목 그냥 운 좋게 올라가 주면은 일단 950원. 그럼 거기서 내가 조금 비중을 줄일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있으면 아마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790원을 깨게 되면 우리 한번 월봉 보면서 어디까지 떨어질까 방향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는 저점에서 고점 한번 딱 거버리면 답 나와요. 자, 얘 어디 있냐면은 결국 기본적으로 조정 나오면 고점에서 절반까지는 가요. 근데 좀 더 나오게 되면은 이 위에서 75% 떨어진 이 706원 이 근처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반등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7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내가 비중 잡고 한번 반등을 노리는 그걸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자리이고요. 거기서는 어지간하면은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오면은 안 되겠지만 혹 오면은 거기서 추매를 한번 고려해야 돼요. 보면은 이 가격대에서도 매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 오게 되면은 결국 950원. 여기가 진짜 매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엔간해서 올라가기 좀 힘드니까 이번 반등은 950원까지 보고 혹 이틀 전에 저점 깨게 내려가게 되면 한번 700원 열어놓고 700원에서는 한번 추매해가지고 그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탈출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일러주셨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너무 목표가를 크게 잡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내가 손실을 한번 줄여보자. 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전략 참고해 주세요. 네. 네, 더 궁금한 점 없으세요? 다 해결되셨어요? 예. 아쉬움이 예, 많이 예. 남으시는데요, 목소리에. 네,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대응 잘 하세요. 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예 첫 종목으로 봐드렸고, 빨리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유튜브하고 게시판 좀 봐주세요, 박예린 캐스터. 네, 유튜브로 들어온 고민 상담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HK 이노엔이고요. 44,1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가를 알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HK 이노엔 포함해서 원숭이 도창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주들의 재료는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주가가 다 같은 양상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블루베리 NFT나 미코바이오메드는 10%가 넘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HK 이노엔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원숭이 도창 관련주 중에서도 HK 이노엔 대응 전략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요, 시총이 1조 1,000억이 좀 넘습니다. 원래 2014년도에 CJ 제일제당에서 제약사업부에서 물적 분할했던 회사 기업이고요. 자, 일단은 이 기업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인데 그러니까 HK 이노엔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슈퍼에서 많이 팔고 유흥가에서 많이 파는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컨디션, 근데 헛개나무 이런 걸로 또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기업이라고 좀 봐지고요. 지금 사실 이 바이오를 논하기는 사실은 좀 앞섭니다. 이유는 뭐냐면 작년 11월 달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이오가 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늘 이 근래 들어서 지금 5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래량만 지금 HK 이노엔이 이렇게 조금 나와주는 거지 거의 거래량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쭉 그냥 하방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진입한 구간도 진짜 어찌 보면 되게 야수의 심장을 가졌는 것 같아요. 44,100원에 10%. 그것도 하필 고점 부분이에요. 고점 부분에 지금 진입을 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탈출하냐? 탈출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서 나오느냐? 아니면 제일 저점이 37,700원 선 안에 있는 박스권에서 일단은 행분장은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데요. 원숭이 두창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의 첫째적인 특징이 뭐냐면 작년보다도 매출액이 일단은 28% 정도 높고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회사 종목이 89개예요. 89개 빠진 시총만 44조입니다. 그 어떤 뭐 일부분이 동일하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이 진입한 구간은 너무 고점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손절해서 나올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10%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이 좋은 기회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홀딩 하시면서 어느 선에서 올라오면 잠깐 이까지 올라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원숭이 두창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일단 조금이라도 손절해서 나오더라도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좀 봐지고요.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의 박스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각을 친 거 보면요. 그 안에서 거의 고점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확한 어찌 보면 확인을 안 하시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재조명,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에 또 이런 결과 없게 하기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테마주 대응의 난이도 높네요. 네, 여러 가지 충고까지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유튜브 더 볼까요, 박예린 캐스터? 네,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드리겠습니다. SS님 종목 컨텐트리 중앙입니다. 매수가 42,600원이고요.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극장 실적도 좋아지고 컨텐츠 제작도 좋아서 바닥 잡고 들어갔는데 물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정말 증권가에서는 2분기 방송과 극장 실적이 모두 개선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범죄도시2의 1,000만 관객 달성이 실적 개선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는 41,200원이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 리오프닝 수에 좀 기대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지 살펴드릴게요.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리오프닝 진짜 리오프닝 했는데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잘 안 가요, 그죠? 그냥 기대감에 리오프닝 하기 전에는 주가들이 확 갔는데 진짜 리오프닝 딱 해놓고 보니까 안 갑니다. 아주 승질 나는데 그 결국 뉴스가 터지고 나면 안 가는 게 이 시장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현 위치에서 보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매수가가 낮 42,600원이면 전혀 걱정할 가격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뭐 시장 하락하면서 저점 만들었지만 또 아랫꼬리 달고 양봉 만들어줬죠. 양봉 만들어줬는데 이 잘 보시면 얘가 이제 여기서 60일 이평선이 꺾이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어디서 맞아요? 60일 이평선만 가면 어떻게 돼요? 맞고 떨어져. 그러면 요번 같은 경우도 신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 봐야 이 구름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기로 본다? 글쎄요, 계속 여기서 좀 더 행보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얘도 매물대가 여기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막 5만 원 넘어가고 5만 2천 원 넘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한다면 만약에 내일 미증시가 내만여의 날도 그냥 다 잘 마무리하면서 상승 마감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은 휴장이에요.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 우리 시장은 뭐 그냥 그런 모양새 갈 텐데 그러한 가운데 얘가 39,200원
깨지 않으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얘 고가가 45,85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비중 20%니까 10% 팔고 조금 나머지는 한번 61이평선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 봤는데 얘가 치고 갈 수도 있지만 가다가 꼭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이 61이평선 치고 올라가면 진짜 많이 가게 되면은 아마 뭐 요런 자리 한 52,000원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걔가 더 가는 거 보다가 보니까 꺾여. 그러면 어느 선 되면은 익절 잡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난 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다 팔고 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편안하게 다시 저점 매수하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여기서 빵빵빵빵 치고 갈 거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매물대라든가 지금 61이평선의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인 오늘 뭐 신저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나 워낙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45,000원 거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일단 한 49,000원 그리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익절가 잡으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콘텐츠 리중앙 드렸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주고 계신데 최태규 전문가님 완전 팬입니다. 퀀텀님께서 글 남겨주셨어요. 또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신 종목 없으세요? 남겨주시고 저희 진정주린이님께서는 시간 외 상한가 잡으셨나 봐요. 아자 네 종목 외쳐주셨는데 월요일 날 또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도 어떤 분들 궁금증 가지고 계신지 더 볼까요? 네, 박예린 캐스터. 네, 이어서 또 종목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늘 진 시즌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님 종목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님 종목 하이브고요. 매수가 31만 2천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9%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선언에 하이브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건지 어제 오늘은 또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 하이브 추가 매수 의향도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추매가 가능할지도 함께 문의를 주셨는데요. 하이브는 정말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바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네. 자, 뭐 하이브 지금 이번에 진짜 새로 한번 또 앨범을 낸 상태에서 또 한 6시간 동안 또 공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각자 활동처럼 좀 8년 동안에 이제 단체 생활을 좀 마무리하면서 쉰다고 해서 저 아미들 팬층들에게 상당히 뭐 이렇게 슬프다는 말하고 몇천 개 글이 달렸대 뭐 몇천만 개가 들렸다는 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하이브는 우리 방시혁 단장께서 어제 야심차게 만든 어찌 보면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는 어찌 보면 엔터 사업을 어찌 보면 글로벌 시대에 어찌 보면 표시엔 어찌 보면 상징적인 어찌 보면 기업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뭐 BTS 하면 당연히 하이브고 이렇게 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이 사실은 예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공개적인 발언과 공식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또 미증시 기술주의 또 약세로 인해서 상당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9%를 진입돼 있고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좀 원하시냐고 저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 부분 지금 하이브의 그다음에 악재와 그다음에 미증시 악재, 국내 악재와 모든 게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떨어진 어찌 보면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지금 추매를 해야 되냐?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일단 이래나 저래나 음봉이든 양봉이든 5거래일 동안 일단은 거래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에서는 아예 무너졌어요. 근데 저는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 엔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름부터 또것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일반적인 뭐 방송이라든지 콘서트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요쪽으로도 많이 또 활동을 해서 수익 창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하이브가 단지 단체 활동은 안 한다? 아니면 저는 그럴 생각 안 합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또 각자의 다른 옛날에 저 SM에 일단은 좀 어찌 비교하자면 어찌 보면 슈퍼주니어 같이 또 여러 명이 또 동시적으로 또 몇 명에서 같이 음반을 작업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추매하는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9% 그다지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엔터도 치고는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일단은 퍼센테이지 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지금 셋째 주 금요일이 이제 6월 셋째 주 금요일이 미국 옵션하고 선물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기술주들이 지금 급락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좀 맞아진다 하면 국내 시장이 다음 주에 좀 안정화가 조금 될 때 그때 엔터라든지 이쪽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더 추매를 하셔도 괜찮다고 봐지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이 낮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진입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하시고, 그다음에 추세가 변환될 때는 또 분명히 충분히 지금 지금 진입하신 구간이 31만 2천 원에 일단은 진입을 하셨지만 그까지도 충분히 올라가고 더 이상의 수익도 낼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어떤 엔터주기 때문에 아무튼 홀딩입니다. 홀딩. 그리고 지금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되고 보더라도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일단은 그때 한번 추매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네, 이번 주 한해슈 주식이고 아마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셨던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 BTS가 또 하이브가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닥 확인 아직 안 됐다라는 거 포인트로 해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 함께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저희 유튜브로 BM님께서 남겨주신 주문 넘어가 볼게요. 네, 흥국 F&B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매수 가격이 4,100원이시고요. 비중 30% 가지고 있습니다. 버틸까요? 손절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복잡한 심경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질문,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안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최태규 전문가님, 2분기 성수기 와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레포트도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 거래도 많이 줄었고 시세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관심이 별로 시장에서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관심이 없죠, 거래량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한 거 이것만 놓고 보면 얘만 그런가요? 라고 해서 절대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대한민국 주식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런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여기서 그냥 나빠 이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음 주부터 비 오고 장마 지나고 나면 좀 덥고 그러면 또 이러한 이쪽 섹터 움직임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추매하고 그러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럼 언제쯤 반등 나올까? 그 반등 시그널은 요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요 밑에 제가 이제 ADX라는 보조 지표를 놨어요. 그러면 이 보조 지표는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얘가 올라가지요. 그럼 얘가 이렇게 꺾이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반등 나오면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일단 얘가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얘가 어느 시점에 저점 나오면서 얘 ADX가 꺾여버리면서 내려가게 되면 상승 나오면서 갈 수 있는 건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 떨어지는 21평선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 3,600원? 거기서는 일단 단기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버벅대는 거지. 버벅대는 가운데 시장이 그냥 좀 갈 것 같아. 그러면 얘도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단 한 3,800원까지는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럼 또 3,800원 가게 되면 또 저항 받아요. 그럼 거기서 여기 이제 없는 공간이 있죠. 여기서 많이 무지하게 시간을 좀 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4,500원까지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의 문제는 내가 봤을 땐 아니다. 괜찮은 기업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점 또 깨면 안 된다. 근데 시장이 또 월요일 날 급락 나와.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도 깨는 거야. 그러면 얘 또 깨졌으니까 문제 있는 거. 시장이 2, 3% 깨지면서 얘도 같이 하락했는데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감내하는 자리지. 결국 지금 이 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데 시장이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 저점 이겨내면서 21평선 요거 보시고 여기서 내가 비중 줄일까? 아니야. 조금 내려오더라도 참을 거야. 그건 또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하시고요. 그럼 요거 똥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61평선까지 한번 보고 여기서는 좀 저항이 깊으니까 아마 행보가 좀 길어질 거예요. 그 행보를 이겨내게 되면 여기 없는 이 공간을 향해서 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 이 흥국 F&B를 잡고 정말 강한 한방을 기대하신 분들이 전문가님 마켓컬리 상장이라는 모멘텀을 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굵직한 IPO 기업들도 다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마켓컬리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겠습니까? 흥국 F&B 보면서요?
그렇죠. 네. 마켓컬리, 오아시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요즘 얘기 쏙 들어가가지고. 뭐랄까 뭐 배달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 투자 심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심리들이 좀 위축되게 되면 그쪽 섹터들이 상장해도 또 움직임이 좀 별로일 수 상장을 있어요. 해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여튼 걔 상장이 뭐 아직 가셔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질질질질 되고 아마 걔가 좀 성공하고 막 주가가 막 올라가 그럼 얘 동달아 올라가겠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버벅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제약바이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뭐 기대감으로 좀 막 참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근데 터져버리면 올라갔다 또 죽고 그러니까 일단 뭐 마켓컬리 그거는 네. 하나의 모멘텀으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는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떼부자님 종목 넘어가 볼까요? 지금 대형주 LG화학 올려주셨는데 꽤 기다리신 것 같은 가격대세요. 지금 70만 원대 초반에 진입이 되셨고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6%. 조절을 미리 조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중을. 질문을 심플하게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게 매도 사인이 나와도 실행이 가능하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가는 57만 8천 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형주들이 요즘 너무 비실거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손절을 해야 됩니까? 비중이 많지는 다행히 않으셔가지고 최인호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지금 차트상에서는요, 일단 저점을 찍고 이제 추세가 일단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LG화학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떨어졌을까를 한번 모든 주식관사 한번 다 알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일단은 분리해 나간 뒤로부터 일단 뭐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어찌 보면 나가야 될 가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려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련된 걸 했는데 지금 왠지 지금 LG화학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을 거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그러니까 LG 엔솔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다시 LG화학이 다시 시작할 지금 태세를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이제 M&A 이제 관련 소식, 일진 소식 같은 경우에도 LG화학과 이번에도 같이 한번 또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소식도 좀 들리고요. LG화학이 이제 헝가리 분리막 사업 같은 데 설립을 하면서 유럽 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아니더라도 나와 있는 해외 파트에 대한 LG화학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이게 또 화학에 관련된 거는 또 우리나라도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2차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이 LG화학이 분명 계속 이쪽으로는 돌파구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바이오라든지 뭐 요즘에 뭐 비만 관련된 거 이슈적인 뉴스는 상당히 많이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LG화학의 워낙 강한 그 지금 나와 있는 LG 엔솔을 받쳐줄 수 있는 어찌 힘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추세도 지금 보시면 계속 우상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점,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시장이 이렇게 혼탁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음봉 양봉하면서 큰 낙폭을 주지 않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마이너스 1.03% 일단은 하락을 보였지만 6천원은 좀 빠졌네요. 그래서 57만 8천으로 종가를 마감을 했지만 지금 우리 들어가신 우리 시청자분께서가 들은지 72,400원 이기가 제일 지금 차트상에 보면 제일 이제 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치열한 구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지금 손절은 조금 아쉽고요. 조금 더 한번 시장 우리 지금 나라에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시총가 제일 높은 코스닥, 코스피를 보면 다 2차 전지입니다. 다 2차 전지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2차 전지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시장 다 한꺼번에 다 동반 하락한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제일 굵직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하고 한다더라도 들어갈 종목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제일 그래도 그나마 힘과 꿈과 모든 것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LG화 무조건 홀딩 그리고 진입가까지 그냥 계속 9%니까 진입하시고 어느 정도로 상승세 힘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슈팅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때 추매를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구간까지 보고 나오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익 구간 따로 잡아주시겠어요, 라인이요? 네, 저는 네, 짧게 볼게요. 70만 2,400원을 충분히 그때 되면 그 정도 슈팅에서 올라갈 거라 예상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그냥 기다렸다가 그 진입 구간에 왔을 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성사님 필명이 떼부자시잖아요. 네, 지금 LG화학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홀딩 의견 내주셨기 때문에 굳건하게 조금 지켜보세요. 네, 흔들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시간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익절 사인 나왔다라는 점 점검해 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시원하게 언제쯤 한번 반등이 나올까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뭔가 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시원한 소식들이 있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들어볼게요. 최대표 전문가님 포인트와 함께 전략 남겨주세요. 네, 일단 미증 시간 전 내마녀의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마 변동성 주면서 좀 거래 싫고 좀 양봉 나와주면 다음 주 시장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다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는 경기 침체에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자, 금리 인상 문제는 알겠어. 7월 달에 CPI 한번 볼 때까지는 금리 인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시장의 이제 하락 요인인데 이 또한 또 뭐랄까 마무리될 수 있는 수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 오늘 우리 차트 보시면은 저점 만들어 놓고 양봉이에요. 그러면 자꾸 저점 만들어서 양봉은 이거는 며칠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도 양봉 나왔잖아요. 개파락 해놓고. 그러나 결국 저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모양새 이후 또 개파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장중에 제법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한 다음에 마이너스 0.4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얘가 이 윗단에서였다라면 좋지만 신저가 만들어 놓고 이 양봉은 또 며칠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가든 안 가든 둘째치고 현금은 일정 부분 갖고 가야 됩니다. 갈 때 가더라도 갈 때 가면 거기 가서 뭐 뭔가 종목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하단 일단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2377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아마 거기서는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2396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77이나 96이나 거기 도킹 객긴이니까 여기서 저점되면서 오늘 내일 미증시가 괜찮으면 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좀 기대하면서 보유한 종목들 좀 느긋하게 가져가자.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 안 돼요. 손실 복구를 위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내 이 마이너스 이거를 막 빠르게 회복하려면 더 엉클어져요. 그러기 위해선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아직 때는 안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쭉 갈 수 있는 절대 7월 달 되면 한 번 더 충격 나올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한 1, 2주 상승 그거는 그냥 일시적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추세 반등의 신호가 전혀 안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반등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 여유분 있으시다면 꼭 현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이라고 현금을 또 분류해 주셨는데 현금의 또 귀중한 또 어떤 또 하나의 내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대인호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시장이 무섭습니다. 지금 무섭고 이게 어떻게 개인 투자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어떤 보면 선과 노선 그다음에 철학을 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너무 하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이렇게 상승분을 한순간에 그냥 고스란히 돌려주는 어찌 보면 상황이라고 저는 이 상황을 보지고요.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데도 계속 가파른 상승세 그러니까 지금 계속 2200 뭐 50원, 60원, 70원, 80원 하면서 거의 2,300원대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이 상당히 어찌 보면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유가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떨어진 이유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재고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했지만도 전 세계 휘발유, 우리가 휘발유라죠. 그냥 일반은 정제가 된 휘발유 같은 경우에 35%가 미국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미국의 어찌 보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에 대해서 또 유가는 또 원유는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속세와 전망이 계속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 봐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와 매도는 좀 약간 관망하는 전략으로 좀 봐지고요. 혹시라도 일단은 진입을 해야 된다 하시거나 현금이 좀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추세가 아직까지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단은 저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괜찮은 업종, 그다음 펀더멘탈이 좋고 탄탄하고 매출과 그다음 영업이익이 좋은 점, 그다음 식음료는 계속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야 될 종목이고 특히 요즘 같은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장담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유가공, 그다음에 요즘에 원숭이 두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즘 섹터들도 여러 섹터들이 그러니까 개별 섹터를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투트랙으로 2차 전지는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메인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상황에 맞게 좀 스피디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좀 이슈주를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최인호 전문가의 전략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두 분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진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도 저희가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오늘도 많이 남는데요.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에서 조금 더 자세한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금산 전문가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세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포트 접수 가능하고요. 어떤 전문가님께서 진단 받고 싶습니다까지 남겨주시면 해당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니까 오늘 9시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주말에 가기가 너무 찜찜할 것 같다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들고 저희 미스터 진단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진짜 쉬운 진단을 마무리 인사 드려볼게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던 이번 한 주 또 주말에 에너지 가득 받고 기분 좋게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는 김정수 명인 준비하고 계세요. 복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